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DK 임상춘입니다. 자, 1월 2주차 마유주간 이제 마지막 일요일 서울 경주 총 11개 경주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경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토요일 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경마가 조금 난해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일요일 이 경주는 그래도 출전 두수도 토요일보다 적고 또 축이 서 있는 경주, 강축의 후착잡기 경주가 토요일보다 꽤 많기 때문에 중저배당권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그 중저배당권 공략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전반장 하위권 마필들의 축이 서 있는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늦다 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후반장 정도 가서 축이 서 있고 압축이 마건이 압축이 되는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늦다 빼면서 한번 자금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경주도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 경주에서 한번 과감한 도전도 필요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내가 경마 자금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간간히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경주와 또 축이 서 있고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한두 두 정도가 있는데 배당권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있다 그러면 삼복승으로 엮어서 보통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축이 서 있고 예를 들어서 1번이 축인데 2번, 3번이 인기권에서 팔리죠. 근데 5번이 배당 마필이다 그러면 1번, 5번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1번, 5번을 묶어서 1번, 5번, 1번, 1번, 5번, 2번, 1번, 5번, 3번 이렇게 삼복승 두 방을 받쳐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또 복연도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1월 11일 일요일 1경주부터 11경주 11개 경주 중에서는 전반장 3경주와 5경주 그리고 후반장에 9경주와 11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반장 하위군 경주는 반드시 뻥튀기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중후반장에 승부를 보는 것이 공략법, 지지 않기 위한, 이기기 위한 경마의 필수 요건이 됐다. 이렇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거리 1200m 국산 육군 안말 편성입니다. 총 12주가 출전을 해 있고 데뷔전 나서는 6번마 샤인클로버가 있는데요. 1경주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위군 마필들 아주 부진한 마필들이 뛰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뭐 큰 거 먹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제가 충마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킬라로스입니다. 41조 신사명 마방에서 일요일날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게이트도 잘 잡아서 이번에는 선입권 붙어가는 기가 조금 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겹쳐 올라오면서 2선에서 잘 따라오면서 제철이가 입상에 성공을 해서 40배 가까운 배당을 연출을 했었는데 안쪽 게이트에 떨어지면서 선두권 따라 나가기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3번 킬라로스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고 4착 승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원더라이가 지금 3착 승군에 걸려있는데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입니다. 2번 애프터포먼스도 있습니다만 1번 원더라이가 게이트 이탈 능력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나가서 버티느냐가 관건이지만 1300에서 1200으로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 마필 1번 원더라이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2번마 애프터포먼스는 사실은 이제 끝이 뒤가 좀 없어요. 끝걸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감량 카드를 꺼내서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한번 현장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배당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킬라루스를 배팅의 포인트로 놓고 1번 원더라이 그리고 직전 첫 입상에 성공을 하고 이상혁 기술 안장을 교체한 이 11번 브라이언 이 마필도 외곽 게이트지만 초반 순발력이 있어서 선두권 따라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역시 직전 선전 여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서 3번 놓고 1번 11번 여기에 배당권에서 2번 애프터포먼스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1경주는 그래도 어려운 경주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마는 41조 신사명 마방에 3번마 킬라루스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뭐 7번 더하이아와 9번마 블랙우먼도 각각 25주와 19주에서 한도씩 끌고 나오는 마필들이긴 한데 아직은 뭐 전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복승 정도 뭐 배당에서 노릴 수 현장 좋다 그러면 배당을 노릴 수 있겠죠.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육군 편성이고요. 11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주거리 1200m라는 것이 관건인데 자, 이번 경주는 그래도 한 3마필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보여요. 워낙에 부진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강자 틈을 벗어났기 때문에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6번마 롤링스타 그리고 7번마 천년강자
그리고 11번 마필이죠. 영실기암. 특히 이 영실기암은 성렬이가 직전 경주 이 100배의 고배당을 연출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상태가 이상이 없어요. 훈련 패턴이 워낙에 듬성듬성하는 훈련 패턴이긴 한데 나오면 스포 때려주면서도 걸음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11번 영실기암은 직전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편성을 잘 만나서 이번 경주 입상승경 기회를 유일하게 맡고 있는 이 11번 영실기암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6번 롤링스타, 7번 천년강자, 그리고 11번 영실기암 이 세 마필로 압축하면은 뭐 크게 이변이 없다면 이변을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요 8번 슈퍼브로드 요게 27조 박병일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요게 이제 지난주 출전해서 한 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 마필은 현장을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관심에 두고 계시면 출전이 한 주 미뤄졌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5번마 클린업 빙고도 배당권에서 노리실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쿠 기수가 교체했기 때문에 한 장을 올렸기 때문에 하지만 요 마필도 공백이 있으면서 뭐 31조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출전이 2주가 미뤄졌어요. 이것도 연이어서 미뤄졌습니다. 3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요 클린업 빙고는 아주 강하게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제끼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7번, 11번 여기에 8번마 슈퍼브로드까지만 한번 현장 보시는 막권으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경주는 경주거리 1300m 국산 육군 편성이죠. 11도가 출전을 했는데 전반장 이제 1, 2경주 결과를 놓고 경주 주로 환경도 좀 보고 0점 조정을 해서 첫 번째부터 보는 탐색 승부처가 되겠고요. 제가 이 탐색 승부처를 매번 가져가는 이유는 이 하위군 경주에서의 그래도 이길만한 경주 편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3, 4경주가 많아서 제가 늘 3경주나 4경주를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로 좀 가져갑니다. 그 점은 아마 뭐 고정팬들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3경주, 4경주 쟤는 승부할 거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1, 2경주 0점 조정하고 1, 2경주 조금 까다롭다 그러면 3경주까지만 한번 보고 4경주를 첫 번째 0점 조정한 탐색 승부처로 가져간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자, 이번 경주도 뭐 역시 부진 마필들 간의 경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유일하게 입상 경험이 있는 이 2번마 딕시 스마일 역시 준철이가 직전 경주에 안장을 교체하자마자 배당이 연출이 됐는데 요걸 받쳐가긴 받쳐갔는데 머리를 잘못 세웠었죠. 그래서 요 적정을 못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뭐 175배 고배당이 연출됐던 그런 막권이기 때문에 딕시 스마일 뭐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글쎄요 직전에 걸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음이라서 이번 딕시 스마일은 뭐 축으로 놓고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배당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전력 변화 보이는 마필, 복병 마필, 관리마를 놓고 한번 이번에는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걸음이 뭐 쭉 뻗어 나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새벽 훈련 시에 충분히 전력 변화를 보였고 편성이 워낙 더러워서 한번 기습을 노린다 그런다면 이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마필이 굉장히 스피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딕시 스마일은 뭐 배당이 좋으면 한번 받쳐가도록 하겠고요.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경주 뭐 가볍게 가는 경주입니다. 무리하게 뭐 고배당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넣고 또 저배당에서도 뭐 넣다 빼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가볍게 하는 첫 번째 승부처인 만큼 욕심 버리시고 접근하시면서 한번 짭짤하게 경마 자금 시드머니죠. 종잣돈 만드는 경주로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고요.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이번엔 외산 4군 마필 11도가 출전을 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뭐 축이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3번 와일드 미스터리. 박은훈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고 있고 게이트도 잘 받았어요. 다시 한번 선행 편성을 만났는데 뭐 쫓아가도 되고 선행을 나가도 되는데 선행을 나서야 조금 더 걸음 기타치가 있는 마필이라서 지금 뭐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없고 그렇게 눈에 띄는 순발력을 가진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독땡 찬스에 나서면 1200m 돌 수 있는 전력 동거리 도전이기 때문에 뭐 지금 3번마 와일드 미스터리를 축으로 놓고 후척을 찾는 경주가 될 텐데 주행 심사 시에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로는 이 오주마방에서 끌고 나온 1번마 절묘한 선택 김혜선 기수가 열심히 마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우창구 조교수하고 번갈아 가면서 둘이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필이 굉장히 좋고 주행 심사 때는 사실은 이 데뷔전 걸음보다는 좀 더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데뷔전 때 3착을 하면서 그냥 무난한 걸음을 보였는데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1번 절묘한 선택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3번마 와일드 미스터리를 한번 쌍승은 뒤집어서 놓고 깔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당대 대문이죠. 제가 이 마필을 지금 3번째 추천을 드리는데
뒤지게 안 와요. 계속해서 3착, 4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전에도 지하주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이 박으로니가 또 계속 타던 마필이죠. 근데 박으로니는 지금 와일드 미스터리가 있고 지하주 기수가 직전에 기승했던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거 오히려 1200이 날 수도 있습니다. 1200이 날 수도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도 분명히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승부기가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에 한 차례 다미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쌍승을 한번 요 8번을 뒤집어서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8번, 3번 쌍승을 한번 받쳐가는 막건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3번, 1번, 3번, 8번 3번, 1번, 3번, 8번 두 방을 가져가면서 쌍승으로 8번, 3번을 받쳐가는 막건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쌍승식에서 한번 배당을 노려보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편성이고요. 역시 8두로 출전두수 단출한 편성인데 뭐 3두 정도로 압축이 되어 기본적으로 축은 서 있는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5번 마리아고 뭐 역시 1200m 동거리 도전에 직전 경주에는 의외로 여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막판 말머리에서는 크게 밀지 않았죠. 그래서 기록은 직전보다는 오히려 승군전보다는 못합니다만은 상태는 이상이 없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12주 만에 공백을 깨고 나오는 승군전이지만 역시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잠재력 기대치가 높은 2번마 용왕시대 그리고 서승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한 6번마 코스모스. 6번마 코스모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마필이 지난 11월 달에 휴양 공백이죠. 13주 공백을 깨고 나와서 1200m 동거리에서 좋은 모습을 현우가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1300에서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승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는데 직전 경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체중이 24kg나 빠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필이 힘이 없는 모습이었고 약간은 그 시기성, 식욕부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증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번엔 이상이 없습니다. 훈련도 잘 받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번, 6번, 2번, 5번 놓고 6번, 2번 두 방 정도가 기본 막건이 될 텐데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막건이 8번 맛도 아니자이언트입니다. 입상승부. 이번 경주는 이 입상 3착 승부에 걸리는 마필들이 많은데 특히 이 8번만 마니자이언트가 김석봉 기수가 이번 주에 한두 기승을 하면서 마필을 열심히 잘 만들어 놨어요. 지구력 보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차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은 배당권에서 반드시 당일 현장 보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현장 좋으면 이 8번을 머리로 놓고 한번 공략해볼 작정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8두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5번 놓고 2번, 6번이 기본 막걸리 되겠지만 8번 마니자이언트가 상태가 좋다면 현장에서 불안한 2번, 6번 둘 중에 한 마필 죽여버리고 꺾어버리고 8번을 주력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아니면 배당 3복승으로 가져가셔도 좋다. 8번 마니자이언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경주 경주거리 1400m 국산 5군 편성으로 역시 12 출전두수 단출한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전반장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이 거리 첫 도전 나서는 마필이지만 2번마 미미의 오자매가 뭐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극심한 부진을 보이는 마필이라서 인기권에서 팔리겠죠. 또 소속조의 준철이 지난주에 제가 뭐 일요일날 후반장 최대 승부처 잡아드린 것도 준철이를 놓고 때렸고 그 다음 경주 9경주에 무사도를 놓고 공략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소스 받은 게 있어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이걸 못 댔어요. 사실은 그게 통안이었는데 아주 맛있는 배당을 갖다 놓쳐버려갖고 그 배당을 놓쳐서 아주 통안이었었는데 보고도 귀가 얇은 게 탓이었죠. 근데 요 2번만 미미에 오자면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출전 마필 가운데 또 유일한 3세 마필로 또 아직까지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 요거는 가져는 갑니다. 근데 축으로 놓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축마로 이 순군전 나서는 마필을 보여준 걸음이 크게 없는 이 마필을 놓고 가기엔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도 중거리입니다. 중거리에서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복병 마필을 한두를 놓고 2번 미미에 오자면 그렇다고 뭐 완전히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아마 한 5위, 4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 5위 정도 있는 마필이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리면서 2번 미미에 오자마를 본전으로 받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6경주 전반장 승부처인 만큼 한번 제대로 꽂아드리면서 중고배당 뭐 역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적중을 모토로 갑니다. 이제는 적중을 모토로 가면서 배당을 공략하는 그런 경주로 참조하시고 반드시 적중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만큼 현장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군, 이제 외산 4군이죠. 외산 4군 마필 9두가 출전해 있는 외산마 편성인데, 자, 요번 경주도 역시 축이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마 진명불패. 이 8조 최용구 마방에서 한득 끌고 나오면서 입구 기수 한 장을 올렸는데, 원래 입구 기수가 이 10조 정호익 마방의 승부 카드였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8조 마방에서 입구 기수를 많이 기승을 시키면서 또 승부 카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 입구 기수가 열심히 타주고요. 직전 경주에도 뭐 역시 8주 공백 끄고 나와서 뭐 5마신차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을 놓고 후착 찾기가 될 텐데, 뭐 두 마필, 뭐 후착도 한 두세 마필 정도로 압축이 되죠. 박우른 기수가 안장을 교체한 이 3번마 선크레스트. 직전 경주에 이제 해선이가 말아먹었는데 더 띄워줄 마필이죠. 1300에서 좀 더 걸음 기대치가 있고 끝걸음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7번마 내사랑 담양이 공백이 좀 있지만 역시 선두권 쫓아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1300 오히려 늘어난 거리도 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9번마 레츠고런도 역시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한 전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옥성이가 이제는 올 들어서 이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못 왔죠. 올 들어서 한번 처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4번 질명불패를 놓고 3번, 7번, 9번 세 마필 정도. 여기서 이제 뭐 환수를 고려한다면 한 마필 정도만 현장에서 보고 3번, 7번, 9번 중에서 한 마필을 꺾고 가면 두 방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번 뭐 축이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자, 이어지는 8경주, 역시 경주거리 1800m 장거리인데요. 국산 4군 편성입니다. 8두로 출전도 단출한 편성인데 이번 경주도 뭐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적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충만은 이 부중이 관건이지만 8번만 머제스틱이 그래도 편성이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8번 머제스틱하고 1번 당찬액톤이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뭐 다른 마필들은 뭐 그닥 걸음 보여준 것도 없고 뭐 이 3번 부스터가 지금 뭐 30전 동안에 딱 입산망 3번 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전력 변화를 보이면서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번 정도가 아마 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 1번, 3번 세 마필의 3복조인데 역시 환수가 안 된다 그런다면 그래도 8번 놓고 3번, 1번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만약에 8번을 부러뜨리고 1번, 3번이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1번, 3번 정도는 복조로 받쳐가시는 막건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번, 1번, 3번 뭐 세 마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구경주 역시 경주거리 1800m고요. 이번엔 국산 2군 마필 9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인데 뭐 역시 사실 이번 경주도 4번마 해마루가 있기 때문에 축은 서 있는 경주인데 뭐 직전에 3마 신차 여유를 보여서 부중이 2kg가 늘었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다만 역시 범현이가 또 머리라는 것이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후반장 최대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4번 해미를 놓고 갈 것 같으면 승부처로 안 가져가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4번을 꺾고 갈 거기 때문에 후반장 승부처로 잡았고요. 역시 뭐 한번 꽃배당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2월 14일, 일요일 10일 경기에 뛰었던 마필들이 지금 1400m에서 1800으로 거리 늘려서 지금 대거 출전을 해 있는데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의외로 많아요. 이 4번마 해마루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시 직전에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을 한두 축으로 놓고 1800 제거리죠. 걸음을 낼 수 있는 제거리에서 다시 도전하는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4번 해미르를 뭐 본전 막건이나 주력 정도로 가져가면서 꽃배당까지 한방 뭐 제가 요거 4번을 꺾고 축으로 놓고 축이 아니고 받쳐가는 막건으로 돌리면서 축을 조금 도전 세력, 도전 마필이죠. 도전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갈 거기 때문에 세 방으로도 환수는 적중만 된다면 이상이 없어서 세 방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4번 해마루 뭐 역시 강축은 아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와 구경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이번엔 국산 3군 암말 편성으로 12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이번 경주도 역시 뭐 인기권에서 팔리는 마필 가운데서 3번 태산 번쩍을 그래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승군전 마필인데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4연속 입상에 도전을 합니다. 뭐 거리는 1400m 중거리가 첫 도전이지만 직전에 워낙에 사마신차 여유가 있었고 또 뭐 선행 나가서 퍼질 염려가 없는 선두권 쫓아가는 걸음 아주 근성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된 것이 관건이에요. 승훈이가 인기 마필, 특히 승군전 마필 이렇게 갑자기 기승이 안장 교체하고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지금 그 51주에서 또 이 10번마 다크레이디하고 두 마필을 끌고 나왔는데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10번마 다크레이디가 배당 마필이에요. 요거 지난 그 10조 공백을 깨고 승군전 나와서는 전혀 승부기 없이 들어왔는데 소속조 정정희 기수가 안장을 올렸고 지구력 보강을 위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썼습니다. 또 1400m 한 차례 도전을 해서 해당 거리에서 우승을 했었던 마필이기도 해요. 물론 하위군 경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51주에서 역으로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앞선에서 3번 태 3번 쪽이 끌고 나가면서 기습으로 끌고 나가면서 앞선을 다 죽여버리고 왜냐면 이제 앞선 나갈 수 있는 게 5번만 미라클 축제 뭐 7번만 네트워크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 마필 죽여놓고 막판 10번 다크레이드 승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마필로 먼저 10번 다크레이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래도 3번 태 3번 쪽 1번 돌진 7번 네트워크 이 세 마필의 3파전 양상으로 봐야 되겠죠. 3번 1번 7번 세 마필의 3파전 양상으로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다크레이디 이 마필은 반드시 현장 보시고 상태 좋으면 배당권에서 3복승 내지는 뒤집어 까는 복병 마필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막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이제 1월 2주차 마지막 마여주간 마지막 1호 경마 서울 경주 11경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1호 편성으로 9도 단출한 편성인데 자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는 마필들 간의 경합이죠. 기본적으로는 뭐 대통령배 대상 경기에 출전을 했었던 6번 강해가 출전 마필 가운데 가장 어린 4세 마필로서 팔리겠죠. 근데 여전히 범연이 안장입니다. 범연이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필 다 끌고만 들어와도 한 4승을 챙길 수가 있는데 다 들어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6번 강해는 축으로 놓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 승부처 제대로 된 막건으로 한번 꽂아드리려고 말씀을 메인 승부처로 잡았고요. 9도 출전 두수 단출한데 메인 승부로 잡냐 하실 분들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경주는 10배까지는 나옵니다. 강해가 제가 봤을 땐 3착일 가능성이 커요. 10배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400입니다. 만만하게 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강해도 제가 뭐 아까 중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장거리를 타던 마필이에요. 초반에 밀어서 안 나가면 이건 못 올라옵니다. 장거리에 익숙해 있던 마필들은 처음부터 힘을 쓰질 않아요. 이미 근육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훈련할 당시에 그것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마방에서 훈련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전에서 뛰면 사람도 열심히 준비했다가 실전 들어가서 뭐 시합이든 운동 시합이든 뛰면은 정신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마필들도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근육을 먼저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거리에 초점이 맞춰 있던 마필들은 중단거리로 내려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강해를 저는 축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금은 중단거리 쪽에서 장거리 쪽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단거리 쪽에서 맞는 그 근육을 쓰고 있는 그런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해하고 들어온다면은 10배당 안쪽일 것이고요. 강해가 아닌 다른 마필하고 들어온다면 배당을 톡톡히 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1월 2주차 마여주간 제대로 된 마무리를 위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잡았고요. 또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 들은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만 해서 한번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내용대로다 또 내가 본 대로다 하면 배팅 강도를 좀 올릴 것으로 주문을 드릴 것이고요. 생각보다는 아니다. 긴가민가 하다 그럴 땐 조금은 배팅 강도를 낮춰서 마무리하는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해가 반드시 여기서 축으로 잡고 갈 마필은 아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막건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또 오두마번 여러가지 게시판에 제가 의견을 낼 때 보시고 이 경주 1경주부터 전 경주가 저와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과 제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전문가들을 보시고 내가 뭐 1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를 할 건데 1경주는 보니까 이놈이랑 의견이 맞는다 그러면 그 예상가하고 한번 현장에서 호흡을 맞춰보시는 것도 좋고 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보니까 요 몇 경주는 제가 말하는 거하고 의견이 같다. 그러면 또 저하고 같이 또 현장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몰빵해서 한 예상가한테 저한테만 몰빵을 해서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경주를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저도 전경주를 다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경마를 하기 위해서 강약 조절을 충분히 해서 예상가로서 예상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수 있는 배팅 공략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의견과 동의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설사 지더라도 후회가 없는 경주가 될 수 있고요. 이기면 또 기쁨이 배가 되는 경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1일 일요일 서울 경주 11개 경주 모두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1월 2주차 마유주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 경마보다는 이 1호 경마에서 조금 더 중저배당권 공략이 되고요. 토요 경마는 중고배당권 좀 더 공격적인 배팅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산권은 계속해서 싱가포르에 중계가 되고 있죠. 아마 토요일 경주는 아마 서울도 중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이 되나요? 일요일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아마 싱가포르가 중계가 되는데 예전에는 싱가포르 중계가 되면은 조금 중저배당권에서 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돈이 안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뻥뻥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 싱가포르 수출하고 상관없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날씨가 금요일 날 풀린다고 하죠. 지금 깜짝 수요일, 목요일 날 추웠었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다시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뭐 그닥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주는 아마 한번 이 과천 본장이나 이런 쪽으로 과천 본장 쪽에 오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과천 본장도 공기가 괜찮고 해서 한번 바람 쐬는 겸 또 실제 마필들이 지축을 울리는 소리를 한번 들으시면서 과천 본장에서 한번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 정도는 시간을 보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충분히 날릴 수 있습니다. 적중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또 1월 3주차 마유주간 예상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